백제 부흥운동 볼게요.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3년 동안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부흥운동이 주류성과 임존성 두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어떤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아놔야 됩니다. 일단 주류성에서는 복신, 도침, 부여풍이라는 이 세 사람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본에 있던 부여풍, 자, 백제 왕족이죠, 부여씨는. 왕족이 다 부여씨였잖아요. 그래서 부여풍에서 이 사람은 왕자구나. 이걸 먼저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데리고 와서 백제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부흥운동을 하려면은 당연히 명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명분을 위해서 왕자를 일본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주류성, 지금의 한산이에요. 주류성을 근거지로 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어요. 근데 내분이 생겨서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부여풍마저 죽이려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씩 암기해 볼게요. 자, 주류성에서 이제 복신, 도침, 부여풍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외우냐? 일단 주류성에서 어떤 사람이 일으켰냐면은 주류는 뭐예요? 주류성의 주류는 메인스트림이라는 뜻이죠.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은 누가 있는 데가 메인스트림이겠어요? 당연히 왕자가 있는 데가 메인스트림이겠죠. 그래서 왕자 부여풍 있는 곳이 메인스트림, 주류성이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류성에서는 일단 왕자가 있었다. 그 왕자 이름이 부여씨니까 왕자 부여풍이 있던 곳. 여기가 주류성. 이렇게 먼저 하나 외우시고요. 그리고 복신과 도침과 부여풍이 주류성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에서 왕자를 모셔왔어요. 당연히 좋은 곳에 모셔야겠죠.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부여풍과 아주 폭신한 곳에서, 원래는 이제 복신인데 이걸 폭신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폭신한 곳에서 동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자 부여풍이랑 아주 폭신한 곳에서 동침을 했다. 이 말만 외워놓으면 부여풍이랑 폭신하니 복신을 연상하시면 되고 동침이 도침을 연상하시면은 부여풍과 복신과 도침이 같이 부흥운동을 일으켰구나. 어디서? 왕자 부여풍이 있는 곳에서. 부여풍은 당연히 메인스트림이니까 주류성이겠죠. 그래서 주류성에서 부여풍이랑 폭신한 곳에서 동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내분이 일어난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도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침이라고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 도침이 또 하나의 뜻이 독침을 맞은 사내예요. 이 독침을 맞아서 죽은 거와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이 복신이라는 사람한테 독침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도침이 독침 맞은 사람 해서 결국은 내분 발생해서 이제 부흥운동이 와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침이 독침을 맞고 죽고 이제 왕자 부여풍이 복신을 죽이고 이러면서 죽는 순서를 보면 도침이 독침 맞아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복신이 죽고 부여풍이 아무래도 왕자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순서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도침, 복신, 부여풍 세 사람이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 지수신이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복신, 도침, 부여풍 네 분 때문에 흑치상지가 막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했냐? 당나라가 회유를 했거든요. 넘어오라고. 우리 당나라로 넘어오라고. 당시 흑치상지를 따르는 백성들도 많고 그랬으니까 당나라가 이제 흑치상지를 회유해서 야, 당에 오면 좋은 자리 줄게 이러면서 막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흑치상지가 부여풍이 점령했던 성을 빼앗은 다음에 당나라에 투항을 해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고위직에 오르면서 굉장히 잘 나갔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어떻게 외우냐? 흑치상지에서 흑치는 검은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흑치상지는 이게 보니까 주류성에서 복신, 도침, 부여풍이 막 내분을 일으키고 있어. 근데 당나라는 꼬시는 거야. 자기 나라로 넘어오라고. 그러니까 막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를 악물고 당나라 투항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고민하다가 치아가 까맣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흑치상지. 그래서 흑치하면 치아가 까맣게 된 사람. 왜 까맣게 됐어? 당나라의 회유 때문에 이 부여풍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겁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당의 투항을 결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존성에서 흑치상지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니까 임존성은 어떻게 외우냐? 임존성은 이거의 약자예요. 님이요. 님이 누구였어요? 왕자 부여풍이에요. 왕자 부여풍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님이요. 존나 성질나네요.
흑치상지가 보니까 서로 주류성에서 내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니까 아, 님이여 존나 성질나네요. 이러면서 왕자 부여풍이 점령하고 있던 성을 점령해버리고 당나라에 투항한다. 그래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요거 정리해보면 자, 흑치상지는 고민 끝에 이 악물다 보니까 흑치가 됐고 까만 치아가 됐고 이 악물고 부여풍 왕자를 밀어내고 당나라에 투항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투항할 때 한 말이 님이여 존나 성질나네요. 왜 네 분이나 일으키고 앉았냐? 이러면서 임이여 존나 성질나네요. 그래서 흑치상지는 이제 당나라에 투항한 사람인데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흑치상지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지수신이에요. 근데 지수신은 고구려로 투항을 한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신도 임존성에서 흑치상지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이걸 외우려면 지수신은 흑치상지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흑치상지의 지, 이게 바로 지수신의 그 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가 흑치상지를 뜻하고 흑치상지를 따를 수죠. 따르는 사람, 따르는 신하. 이렇게 해서 지수신은 흑치상지를 따르는 신하. 이렇게 해서 지수신은 흑치상지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지수신은 당나라에 투항한 흑치상지 따라서 당나라에 투항하려고 했는데 당나라까지는 못 가고 그 전인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됐다 해서 고구려에 투항을 했다. 지수신은. 실제로는 당에 투항하는 흑치상지 비난하면서 고구려에 투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암기를 위해서는 지수신이니까 흑치상지를 따르는 신하. 따랐으니까 흑치상지와 함께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당나라까지 따라가려다 당나라까지는 못 가고 고구려에 투항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